김광호입니다. 좀 뭐 편히 휴식 시간을 좀 편한 휴식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이게 호텔처럼 그런 뭐 전문화된 컨퍼런스 공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남은 시간 좀 편하게 듣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금융 컨설팅 팀하고 DLT 사업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DLT는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블록체인 사업을 의미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뭐 제 얼굴이 나와서 보여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보신 부분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4월 6일에 언론에다가 저희가 만든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바일 환경에서 저희가 만든 디지털 신분증하고 디지털 페이먼트 솔루션을 활용해서 모바일로 인증을 하고 즉시 거래, 송금을 하거나 실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실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 또 뒤에서 돌아가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그 아까 모니터링 화면을 잠깐 이제 화면에 있었는데 거래가 어떻게 노드상에서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블록으로 전파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실제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 비주얼라이즈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보여드린 영상이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SDS에서는 2015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맡고 있는 팀 이름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을 작년에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실제 이제 금융사에 저희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를 이 시간에 일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디지털 공공장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제일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참여자들 간의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제도화해 왔죠.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를 자동으로 검증을 하고 이걸 암호화해서 분산된 원장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이 되면 누구도 위변조 바꿀 수 없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뭐 탈중개성이라든가 보안, 신속, 그리고 유연성이라든가 확장성 같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중개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서 뭐 혹자는 이제 트러스트 머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그
처음부터 쭉 앉아서 들었는데 인공지능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블록체인도 참 좋은 기술인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없는 기술입니다.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화, 디지털화가 이제 촉발됐다라고 본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디지털화가 완성됨으로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다.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 그 특징에 대해서 현행 시스템 환경과 블록체인으로 구현했을 때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냥 어떤 비교를 위한 비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있는 걸 그럼 뭐 블록체인으로 다 바꾸면 좋아지냐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우선 뭐 일단 금융거래 관점에서 보면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별로 뭐 각 금융기관별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은행 같은 경우 뭐 정보계 처리계 같은 정보계 계정계 같은 그런 막대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을 중개하기 위한 금융결제원 같은 중개 또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의 불일치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또 DR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고요. 보안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공격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까 취약점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지금 뭐 잘 떠올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 거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개별 당사자나 또는 그 중개하는 그런 어떤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도 또 각각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네트워크상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그 내재화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안정적인 검증이라든가 거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뭐 DR 같은 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니즈가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뭐 보안에 대한 거라든가 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들을 그대로 그 내재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이유를 뭐 A-심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로 인해서 모든 가치, 그 에셋, 모든 가치, 자산을 이제 디지털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산이라는 거, 에셋이라는 것이 비트코인처럼 화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유권, 저작권, 계약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발점이 이거로 인해서 계약을 자동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IoT에 있어서 사물간의 연결이라든가 관리하는 데도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설계 같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들을 디지털화해서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라든가 SCM 같은 데 있어서 글로벌 업무 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블록체인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이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일 개별적으로도 자신들의 업무를 혁신하는데 이런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뭐 R3라든가 최근에 나온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같은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 SDS도 작년에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가입을 해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유스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뭐 지금 이제 뭐 글로벌하게 여러 곳에서 블록체인으로 뭘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도 대부분 이제 POC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지금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유스 케이스를 건별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몇 가지 유형별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 창출의 범위라든가 프로세스의 특성 같은 것을 기준으로 블록체인을 어떤 형태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일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정형화된 프로세스 중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무결성을 자동화하는 뭐 여기에 대한 상호 확인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형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뭐 포인트나 쿠폰을 활용한 디지털 페이먼트 쪽, 그리고 물류 트래킹 같은 데가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개자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뭐 제휴사와 어떤 이 밸류 체인 간의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그럼으로써 또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형 적용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신용장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협의를 하는 쪽이 있는데, 부분이라든가 뭐 오토 리스에 대한 이런 영역이 아마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공공 정보를 기록하고 인증하고 활용하는데 또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는 쉐어드 트루스형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헬스케어 쪽에도 글로벌하게 이제 블록체인 활용 사례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유형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 밸류 네트워크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봤는데, 뭐 P2P 거래라든가 IoT에 있어서 사물 간의 연결을 하고 아까 관리를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물 간의 트랜잭션 또는 뭐 AI 간의 트랜잭션에도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적용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뭔가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쓰이는 것을 저희는 이제 뉴 밸류 네트워크형이다, 이렇게 그 유형을 한번 저희 나름 이제 디파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뭐 밸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기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먼저 그 밸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안이라든가 중개 기능을 대체하는, 또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확장성 자동화, 이런 어떤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리스크 측면에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 주체라든가 대상을 식별하는 인증, 그리고 가치의 교환, 그다음에 밸류를 관리하는 이런 이제 적용 분야별로 어떤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성 기반으로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그 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5년부터 스터디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저희 나름 이제 분석을 했었고, 저희가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최근에 실제 POC를 하는 그런 사례들로 발표된 케이스들도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아이덴티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앞에 분들이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개인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자산과 같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속성들이라고,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 이런 것이 이제 내재 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건강 기록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번호,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할당 정보죠. 이런 어떤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이거를 디지털상에서 정의, 생성, 활용, 폐기하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이거를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작년 8월경인데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 이런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속성이라든가 유형, 그리고 향후 뭐 아까 디지털 트윈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다 사실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인데, 향후에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디지털화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는데 블록체인이 핵심 기술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보고서가 있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KYC라는 Know Your Customer라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듈을 블록체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요 컨셉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PSD2라는 이제 이와 연관된 그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서 저희도 이제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그런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금융사 한 곳에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제휴사 간 인증 정보 공유 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제휴사 간에 로그인을 대행하고 그 로그인을 물고 간 정보를 고객이 동의를 했다면 이 정보를 제휴사에 전달을 해서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로그인하는 불편을 이제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마케팅, 제휴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금융 지주사 관점에서 금융사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풀 디지털 이코노미 DI인데 뭐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 신분증,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이제 전자 신분증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하겠다. 뭐 최근에는 이제 그루지아 같은 데가 또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발표가 됐지만 지금 이제 금투협이라든가 은행연합회에서 어떤 인증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입니다. 그 뭐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최근 여러 나라들이 특히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이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에서 현금 사용을 이제 막는 그런 정책을 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행의 70%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완성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발표를 보셨겠지만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리스,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파일럿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페이먼트 플랫폼을 기획한 거는 사실은 뭐 2015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금융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핀테크 트렌드라든가 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지금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신용카드라든가 뭐 선불 지급수단 같은 여러 가지 지급수단들을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 포인트가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포인트를 활용해서 송금을 하거나 뭐 국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고 가맹점에 실제 그 결제를 할 수 있고 저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이제 시연을 했던 모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개 기능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현행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효익을 고객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존의 다른 금융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 플랫폼에 연결을 해서 어찌 보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페이먼트 플랫폼 관점에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스탬핑입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아주 단순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이 출발한 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더블 스펜딩의 그 리스크를 그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제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문서의 진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스탬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카드사 같은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 신청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카드사 외부에 있는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라는 공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관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또 외부로 비용도 발생하는 이런 내용들을 블록체인 기능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의 아주 고유 기본 특성 중에 하나죠. 그걸 활용해서 내재화함으로써 어떤 뭐 비용이라든가 프로세스상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입니다. 뭐 저희 뭐 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 뭐 대규모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생태계의 1차, 2차, 3차, N차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급망 거래의 복잡성이라든가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고 그 에코시스템이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어떤 뭐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의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뭐 어음 할인이라든가 뭐 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 이유가 금융사들이 그 신뢰성이 약한 그 N차 벤더들의 신뢰성을 보존하는 대가로 그만큼의 이제 그 수수료를 취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건강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휴대폰을 사거나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샀을 때 글로벌 워런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특히나 이제 글로벌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인데요. 뭐 그 지역별 서비스 단계별로 정보 연계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받는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블록체인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식품망입니다. 그 월마트가 뭐 저 원산지 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뭐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와 이런 유스 케이스를 지금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사육, 뭐 가공,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성과 거래 이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 특성을 적용을 한다면 이런 영역에서도 디지털 식품망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뭐 블록체인의 그 밸류 오퍼튜니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가능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기반해서 가치 창출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내부적인 시뮬레이션 그리고 고객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일단 최적 대상을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효과가 높은 최적의 대상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 유스 케이스들 보면 아시겠지만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손바꿈이 많이 발생하면서 상호 간의 확인이 필요한 업무 이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장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 그 비트코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 그 넥스레저라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 때 아키텍처의 원칙을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부터 검증이 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 플랫폼도 같이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었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존의 그 퍼블릭 블록체인 오픈 소스 기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쇄하기 위한 것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 원래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대형 SI 프로젝트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관계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업무를 혁신하는데 했던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관계사들의 IT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여기에 결합을 해서 오픈 소스를 활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기존의 삼성 SDS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융합을 한 플랫폼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래 플랫폼을 고려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검증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단점,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단점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B2B형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휴 서비스라든가 B2B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퍼미션드 아키텍처를 이제 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플랫폼, 뭐 API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넥스레저라는 플랫폼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아키텍처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스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도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과 가장 융합이 잘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 금융사들은 온프라미스를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온프라미스로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성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해서 클라우드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삼성의 클라우드 뭐 조이언트 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에 지금 이제 테스트를 했거나 테스트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분산 원장 쪽의 분산 합의, 디지털 에셋 처리, 스마트 계약에다가 아까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즈로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리 모니터링 기능이 사실은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엔터프라이즈에서 B2B형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특허를 총 7가지를 출원을 했는데 요 코어에 해당하는 분산 원장 부분에 관리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퍼미션드 기반의 즉시 거래 처리라든가 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성능 향상 부분에 3가지 이제 그 엔진 부분에도 특허를 이제 출원을 했고 서비스로 현재 개발해서 출시를 한 것은 디지털 아이덴티티, 페이먼트, 스탬핑 그 3가지 영역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금융 컨시어지라든가 뭐 워런티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고객과 또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파이도 생체 인증을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넥사인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연계를 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금융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점이라면 뭐 그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바스를 하기 위한 그래서 코어 엔진 부분만 파스 형태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3가지 지금 개발 완료된 솔루션들을 이제 사스형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키텍처를 설계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 어떤 그 특화 기능만 추가해서 API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롤아웃에 있어서도 베네핏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적용 방안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분석 과정에서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 SDS가 이런 기술을 지금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문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도 뭐 스타트업 회사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그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DS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그런 어떤 그 자산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했을 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저희가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관점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빅피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하고 단계를 나눠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자체 기술적인 특성을 활용한 인증 같은 영역에서 지금 이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고유 업무 영역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기술 간의 융합이라든가 인더스트리 간의 융합에 저희는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도 좀 특성들이 있고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조금 이제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성이 강조되는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금융 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뭐 디지털 페이먼트라든가 오토 서비스, P2P 상품 플랫폼을 하는데 그리고 프릭션리스 서비스를 제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뭐 SCM이라든가 매니팩처링 이런 이제 밸류체인별로 블록체인의 특성들을 놓고 한번 어디에 조금 더 효과가 클지를 추려낸 다음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적용 유형별로 기회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금융사
그다음에 제조 중심의 어프로치가 여기 이제 말씀드린 BVA, 블록체인 밸류 어세스먼트 과정에서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보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뭐 다른 데서 뭐 인증에 적용을 한다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년 이상을 깊이 있게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한 뭐 5주, 6주 정도의 퀵한 워크숍 과정을 통해서 실제 고유 업무 중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뽑아내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만든 다음에 적용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적용한 금융사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지금 효과를 퀵하게 볼 수 있는 영역과 전략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혁신하는 영역 그렇게 나눠서 지금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적용을 하는 뭐 이런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이제 작년에 그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저희가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만든 거고요. 저는 이제 올해를 저희가 넘기다 보면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많은 POC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면 검증된 유스 케이스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바스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형으로 지금 솔루션을 3개를 이미 출시를 했고 그것들이 검증이 되면 블록체인 부분도 클라우드 위에 서비스로 탑재돼서 검증된 그런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 바로바로 탑재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뭐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